각을 다시 잡아야겠다. 이게 포켓몬 카드 위에다 올려놔서 그래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혼자 되게 오랜만에 켜보는데 이 고정이 승질나게 하네. 잠깐만요. 오케이 됐죠? 저기가 살짝 잘려서 나오는 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안녕하세요. 뒤가 너무 화나네. 누구야? 진영인가? 하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이거만 키우면 귀신가나? 이게 낫죠? 이게 나은 것 같아. 안녕하세요. 지금 진영이랑 롤러코스터를 타고 와서 그 사진으로 이제 썸네일을 이제 해봤습니다. 제 라이브를 킨 이유는 오늘 안 키면 또 한참 동안 킬 일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이제 아리랑이 만들어진 지 너무 오랜 시간이 되기 전에 제가 기억나는 것들을 조금 얘기를 좀 해봤으면, 얘기를 남겨뒀으면 좋겠어가지고 지금 제 자막을 한국어로 나오게끔 했으니까 웬만하면 한국어로 중요한 내용들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어제 이제 AMA도 받았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이제 지금 북미랑 한국, 일본에서 계속 공연하면서 좀 뭐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울컥할 때도 있고 막 되게 감정에 몰입될 때도 있고. 제가 이 앨범이 이제 나온 지 지금 2달 좀 넘었잖아요. 2달 조금 넘었는데 한 70일? 70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이 앨범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콘서트 또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할 텐데 좀 뭔가 아셨으면 하는 그런 여러 가지들을 처음으로 라이브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았어요. 이제 내일 하루 라스베가스 공연이 끝나면 저희는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한국으로 뭐 그러게요. 옛날에는 막 이것저것 써놓고 준비를 해서 라이브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하다가 켰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조금 재밌는 지엽적인 얘기들, 송캠프를 하고 뭐 이 앨범에 관련해서 그렇죠. 앞으로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가지는 생각. 왜냐면 이번에 공연을 하면서 지금 서울 도쿄, 그다음 템파, 엘파소, 멕시코 시티, 스탠포드, 그다음 라스베가스 이렇게 7개의 지역을 저희가 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가서 너무 오랜만에 공연을 하고 많은 분들을 뵈니까 저도 되게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교감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특히 이제 영상으로 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앵콜 파트에 그 약간 이제 노래방처럼 하는 그 부분 있죠. 막 랜덤으로 틀어서 어떤 곡이 나올지 모르는, 거기서 이제 예전 노래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되게 그 막 오늘은 진격의 방탄이 나왔어요. 진격의 방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에노 때쯤 나왔으니까 한 13년 12년 반 정도 된 건데, 그러면서 옛날에 저희도 되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의 저희도 가늠을 해보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그냥 사실 뭐 귀찮기도 하고 좀 너무 이제 제가 하는 말 하나하나에 있어서 뭔가
가끔은 이게 문제도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거에 대해서 뭐 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아리랑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사실 롤링스톤 인터뷰나 그런 거 말고는 사실 되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지역적으로만 풀어냈던 것 같아서 조금 한번 이 앨범의 접근 과정과 그리고 그 후에 오히려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조금 더 뭐랄까 좀 정제된 톤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쯤이면은 좀 켜서 얘기를 해도 괜찮겠다. 이미 한번 여러 가지 뉴스들도 지나갔고 상도 받았고 공연도 한 바퀴 이렇게 돌았으니까 조금 어쨌든 이 앨범에 대해서 되게 고민도 많았고 되게 진지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얘기를 하는 좀 어프로치가 너무 부족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총체적인 제가 지금 이 앨범에 갖고 있는 생각과 그다음에 요즘 제가 음악이나 혹은 공연에 대해서 느끼는 생각들은 이 앨범을 쭉 한번 훑어본 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그 막 진영이 전역했을 때쯤 이제 저희가 다 전역하기 1년 전이죠. 그때 막 다들 멘탈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진영이 전역했을 때 뭐 제가 이제 색소폰 불었을 때 진영이 전역해서 아마 지민이 집이었나 저희 집이었나 지민이 집이었던 것 같아. 지민이 집에 다 같이 모여서 아 그때 막 정국이도 막 되게 힘들어하던 때라 저희 다 힘들었을 때죠. 저희 막 일병이니까 막 펑펑 울면서 뭐 형이 이렇게 좀 팀을 좀 더 이렇게 열심히 잡아줘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하고 막 저희끼리 그때 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는 만큼 돌아오자마자 무언가 이제 앨범을 만들고 이 기다려주시는 분들의 그런 거에 보답을 하자라고 그때 이제 되게 약간 간략하게 정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멤버들의 저녁이 다 6월로 몰려져 있고 좀 타이밍이 맞으면서 이제 그 해 연말부터 아마 송캠프 세팅을 했던 것 같은데 누가 이 송캠프의 캡틴을 맡아야 되냐. 사실 송캠프라는 것도 사실 일종의 콩글리시예요. 원래 이제 세션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세션을 저는 이제 IPWP 때 하이브 내에서 한 3, 40분들과 해봤었기 때문에 되게 익숙했고 아마 정국이랑 호비도 아마 경험이 있을 거예요, 직접. 그래서 세션이 그 아티스트 본인이 참여하는 세션이 있고 사실 이쪽 업계에서는 가수 본인이 참여하지 않는 뭐 프리세션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색에 맞는 것들을. 그래서 저희는 7월 달, 8월 달에 LA에 가서 그 다 같이 모여서 그 세션을 하는 그 시간을 갖기로 아마 해 넘어가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결정을 했었던 것 같고 그 시간만 되게 저도 기다렸었던 것 같아요. 빨리 전역을 해서 그 어쨌든 공백이 꽤 있었던 만큼 먼저 전역한 진영이랑 호비가 사실 되게 고생을 많이 했죠. 공연도 엄청 많이 하고 예능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그때 그런 간극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LA에 날아가게 된 건데 문제는 그거였어요. 일단 프리세션을 저희가 전역하기 전에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4월, 5월쯤에 진행이 됐었고 거기서 나와 있었던 노래들이 이제 바디 투 바디 그 다음에 스윙, 노말, 라이크 애니멀스 그리고 플리즈? 예, 요 정도는 그 세션에서 이제 나와 있었고 저희가 전역하고 나서 LA 가기 전에 다 같이 펜션에 모여서 이거를 사전 청취해서 그 이제 아무래도 잘린 곡들이 많은데 잘린 곡들을 쭉 한번 듣는 그런 세션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 관계자분들도 오시고 저희도 해서 되게 그걸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게 그때 한 15곡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의견이 다 달랐어요. 어떤 친구는 이걸 좋아하고 어떤 친구는 이걸 싫어하고. 그래서 이 7명이 사실 지금 짬도 있고 7명이 솔로를 전부 다 했잖아요. 그리고 솔로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달라요. 추구하는 방향도 다르고 보여주고 싶은 그런 방향도 되게 달라서 이제 6년 반 만에 정규 앨범을 내고 투어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나로 묶지? 옛날 같으면 뭐 저나 뭐 특히 제가 혹은 윤경이나 이렇게 해서 막 조금 이렇게 막 얘기하고 뭐 우리가 더 음악 많이 듣잖아 뭐 거의 이런 그런 걸로 막 끌어오고 했다면 지금에는 사실 모든 멤버들을 저희의 지금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장점인데 모든 멤버들이 다 조심해요. 서로 서로 뭔가 이렇게 좀 이 거대한 이 관계를 이 거대하고도 되게 친밀한 관계를 깨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다들 극도로 조심하고 어떤 멤버가 이거를 조금 좀 싫어한다 하면 다들 그거를 존중을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나로 딱 좁혀지지가 않아요. 한 2명은 이거를 안 하고 싶어 하는데 4명은 괜찮다고 하고 1명은 아무 생각 뭐 자기는 뭐 하자는 대로 하겠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미 전역하기 전부터 앨범을 만들고 내고 공연까지 투어까지 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다 이 의사결정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관한 것으로 시작해서 끝나겠구나 라는 예감을 했고 그게 맞았어요 결국. 그래서 그 프리세션 때 나와 있는 곡들에서 이제 몇 개를 쳐내고 그 다음에 이제 LA에 가게 된 건데 LA에서는 사실 뭐 여러 번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지만 매일매일 출근을 했어요. 일주일에 주 6회. 주 6회 그 저희가 잡았던 컨웨이 스튜디오라고 굉장히 이제 올가닉하고 좋은 스튜디오인데 컨웨이 스튜디오에 4개의 건물이 있는데 3개의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방을 4개를 만들어 놓고 매일매일 다른 프로듀서들 그 다음에 그 인스트루멘트 그 악기 플레이어들 그 다음에 또 탑라이너들 이렇게 노래를 잘하시고 멜로디가 입으로 멜로디를 잘 만드는 사람들이랑 해서 매일매일 다르게 들어간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날은 저랑 정국이랑만 들어가고 이 방에 들어가고 거기서 하루 종일 있고 어느 날은 태영이랑 저랑 들어가서 이 방에 있고 뭐 이래서 그날 그 거기 있는 사람 한 5명 정도? 5명 정도가 한 곡에서 2곡을 무조건 만들어내는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약간 직장인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 곡을 만드는 직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선별을 하고 이제 파이아에 참여한 제이팩 마피아라던가 사실 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아티스트 070 쉐이크라고 있는데 070 쉐이크도 와서 이틀 정도 와서 작업을 같이 했었고 근데 이제 뭐 들어간 곡이 있고 안 들어간 곡이 있는데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초반 일주일에는 멤버들이 아무래도 영어를 잘 못하고 좀 이런 작업 방식이 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쭈뼛쭈뼛 하다가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나가면서 다들 녹아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제 눈에 익는 작가들도 생기고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2달이 진행이 됐고 처음부터 당연히 스윙을 타이틀로 할 생각은 없었어요. 당연히 스윙보다 더 좋은 강력하고 에너지 있는 뭔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에 BTS가 돌아오는데 BTS의 타이틀은 뭐여야 되냐? 누가 얘기해도 다 정답이 될 수도 있고 다 정답이 아니게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저희한테 다이너마이트를 원할 거고 어떤 사람들은 저희한테 뭐 글쎄요 온 같은 거 원할 수도 있고 지금 나온 훌리건 같은 거 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방탄소년단은 뭐 이런 걸 해야 돼뭐 봄날 같은 걸 해야 돼. 그러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저희가 너무 많은 그 십몇 년 동안 너무 많은 장르와 너무 많은 것들을 해오다가 보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그 지향점이 달랐어요. 그리고 팬들도 다르고 저희 여기 있는 저희 멤버들의 생각도 다르고 유관부서의 유관자들의 생각도 다 달라요. 좁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힘들었던 건 캡틴이 이제 뚜렷하게 없다는 점. 어떤 사람이 하나의 리더나 보스가 이걸 강력하게 끌고 이게 맞다 아니다를 정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그러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던 상태였던 거죠 그때는.
그래서 너무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길을 정해놓지 않고 앨범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앨범이 나왔을 때 호불호가 당연히 갈릴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일단 아리랑이라는 타이틀부터. 근데 저는 그냥 여기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로서 이 앨범이 나온 게 기적이에요. 정말로 이게 나왔다는 게 저는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아쉽던 불호가 나오던 사람들이 안 좋아하던 우리가 함께 여기에 다시 돌아와서 정규 앨범을 약속대로 내고 다시 공연과 투어를 진행한다. 물론 이게 아쉽고 저게 아쉽고 뭐 다 아쉬워요. 저도 아쉬워요. 근데 정말 우리가 지금 한 명의 이탈자도 없이, 한 명의 아픈 사람도 없이, 한 명의 펑크 내는 사람도 없이 무사히, 그리고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스케일이 커지다 보니까 저희 한 번 앨범 찍고 그 다음에 그 관리하는 스케줄이 정말 한 1년에서 1년 반 전에 스케줄링을 대략적으로라도 하지 않으면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많은 분들이 저희와 함께 움직이시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되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만들기 어려웠던 프로젝트고,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는 아쉬움이나 그런 게 있다면 무언가 그 강력한 구심점이나 혹은 이제 캡틴이 없었다는 점, 그거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고, 이거를 내야 다음에 저희가 언젠가 다시 같이 모여서 무언가를 만들 때도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두서없고 여러 가지가 섞인 그런 앨범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면, 바이투바디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원래 기존에 프리세션으로 나와 있었던 노래고, 저랑 이제 캐시라는, 이제 저도 제가 영어를 네이티브로 잘하는 거 나오니까 그 전에 작사를 제가 많이 해왔었지만 영어가 제가 네이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아예 그 영어 이제 미국에 있는 전문 송라이터랑 같이 작업을 한 거죠. 가사도. 왜냐면 더욱 더 뭔가 이게 좀 더 녹아들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이투바디는 원래 이제 바디 온 바디라는, 바디 언 바디, 제가 기억하기로는 바디 언 바디라는 되게 섹슈얼한 노래였어요. 그래서 약간 I need some body on body, 뭐 몸과 몸이 겹쳐진다, 대충 느낌 아시겠죠? 그래서 섹슈얼한 노래였는데, 뭐 저희가 뭐 섹슈얼한 노래를 뭐 왜 못하겠습니까? 나이 30인데. 근데 다만 이제 굳이 무슨 이유 없이 또 섹슈얼한 노래를 그냥 내는 거는 또 지금 저희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핸드 투 핸드죠. 그 코리아나 분들의 88년 올림픽의 손에 손잡고를 생각을 하면서 몸에 몸 잡고 같은 바디 투 바디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앤썸이 되기를 원했고, 그다음에 다큐에 나온 이제 그 장면이 좀 뭐 얘기가 많았죠. 그 이 아리랑을 넣냐 마냐에 대해서. 근데 이제 뭐 앞뒤가 좀 생략이 된 부분이 있는데, 저는 딱 3번째 듣고 납득을 했어요. 아, 이거는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바이트바디가 아리랑이 없이 원래 없는 버전을 당연히 저희가 오래 듣다가 그걸 들으니까 일단 생소하기도 했고, 그리고 뭐 이제 너무 무슨 억지 국뽕 아니야. 사실 이것도 일리 있는 의견이에요. 근데 결국에 이 공연까지 생각을 했을 때 뭐 많은 해외 분들이 결국에 그 파트를 기다렸다는 듯이 거기서 정확하게 한국 민요를 떼창을 해주시는 그 장면, 이건 억지로 연출한다고 또 할 수 있는 장면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짤을 되게 좋아하는데, 호비가 옆에서 막 덩실덩실 춤추는데 제가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진짜 개심각했어요. 진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아니 뭐, 그러니까 아리랑이라는 타이틀을 정한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했던 게, 아리랑은 물론 뭐 아까 아리랑이라는 것도 사실 엄청 뭐랄까 되게 좁다면 좁은 단어고, 용례가 뭐 의미도 그렇고, 넓다면 더 되게 넓은 막 뭐 정선 아리랑도 있고 뭐 경기 아리랑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그냥 그 어떤 이 7명의 한국 청년들의 어떤 새로운 출발, 우리는 결국 7명은 한국에서 온 촌놈밖에 되질 않는다. 아직도, 그러니까 뭐 일례로 제가 이제 어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끝나고 애프터 파티를 가서 조금 이제 미국 현지에 있는 아티스트 분들이랑 프로듀서 분들이랑 조금 밍글링도 하고, 좀 뭔가 좀 그렇게 좀 되게 슬릭하게
해볼까 했다가 또 안 갔어요. 그냥 또 무서워서 저도 막상 멤버들도 또 영어를 약간 어려워하니까 아무래도 파티를 안 좋아하는 그런 민글링을 안 좋아하는 친구들도 그래서 안 가는데 이런 것들이 좀 얘기를 왜 했지? 아무튼 좀 진짜 얘기를 왜 했지? 아무튼 좀 이렇게 좀 폭넓게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어야 된다라고 아리랑 얘기하다 그랬구나. 이제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곳의 지역성을 어떤 가져가면서 왜냐면 그게 저희의 그러니까 그럼 방탄소년단은 다른 팀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가 해왔던 것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시대는 얼마만큼 변했는가? 사실 어떤 프로듀서가 와도 지금 전역한 BTS 혹은 방탄소년단의 앨범을 만들어라고 하면 아마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될 거예요. 저도 실제로 스태프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사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프로젝트다. K-팝이기도 하고 동시에 팝이기도 하면서 오랜만에 돌아왔고 저희가 해오던 것이 있고 시대는 달라졌고 그래 또 가만히 있을 순 없고 변화했을 때 얼마만큼 변화할 것이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아리랑에 설명하면 정말 끝도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었고 그런 면에서 화이트바디가 저는 사실 그전에는 그냥 섹슈얼한 어떤 비트 좋고 멜로디 좋은데 막 가사도 그냥 섹슈얼하고 뭔가 그냥 꼭 우리가 할 법한 노래는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희 목소리가 얹혔을 때 이게 좋을까? 근데 이제 I need the whole stadium to jump 라는 그 라인과 결국에 아리랑이나 혹은 이제 바디 투 바디라는 서로가 하나 되는 저는 이게 공연 중에서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신나는 순간이거든요. 바디 투 바디를 같이 할 때가 아리랑을 부르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I need the whole stadium to jump로 다시 돌아오는 그거 어쨌든 아리랑은 저희가 이제 받아들였지만 돌아오는 것까지는 저희가 강력하게 주장해서 이제 끌어낸 거고 그렇게 이게 무엇인가를 정한다는 게 지금 결국 회사도 있고 아티스트도 있지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결정이 되는 거죠. 다큐가 보여주는 것은 사실 아주 편린에 불과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잘 나왔다고 생각해요 지금. 네. 결국 공연까지 여러분들의 떼창까지 같이 들어가야 이 노래가 완성이 되는. 사실 요새는 듣기만 하는 음악이라는 게 참 어렵잖아요. 비디오도 있고 비주얼도 있고 앨범 커버도 어때야 되고 가사가 어떻게 돼 있냐 타이틀이 소문자로 돼 있냐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요새는 그런 경계가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이트바디는 아무튼 결국에 들어갔어야 하는 트랙이고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훌리건은 이거 지금 너무 길어지면 안 되는데 1시간 안에 끊어볼게요. 훌리건은 사실 아마 정국이랑 호비랑 많이 붙었는데 정국이랑 호비방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정국이가 왜 갑자기 훌리건이라는 키워드를 들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Watch this, watch this beat going 이 파트를 정국이가 어쨌든 썼고 거기서 이제 현지에 있던 송라이터들이랑 같이 말에 살을 붙이면서 그리고 이제 저도 약간 수정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수정을 해서 이렇게 나온 거고 이게 이제 엘빈 초라는 이제 로잘리아랑 많이 하던 그분이 저희랑 한 열흘 넘게 같이 작업을 했는데 트랙 중에 정말 재밌는 트랙이 많았어요. 이렇게 칼 소리를 시작하는 트랙이나 아니면 오토바이 소리라던가 게임보이 소리라던가 이런 게 많았는데 이 노래가 호비랑 정국이 방에서 아마 한 달째쯤에 나왔을 때 이걸 이제 회사에서도 방시혁 PD님도 그렇고 너무 좋아해서 이 노래가 기준이 됐어요. 그래서 훌리건 같은 어떤 얼터너티브 힙합인데 좀 더 세고 좀 더 타이틀성에 걸맞는 이 노래가 기준이 돼서 7월 말에서 8월 초에 이 노래가 나오고 나머지 8월 한 달을 이 노래를 뛰어넘는 노래를 만들려고 보냈어요. 그 정도로 그래서 이제 호비랑 정국이가 되게 큰일을 해준 거고 같이 거기 있던 분들과 처음 들었을 때부터 일단 트랙이 너무 좋고 훌리겐이라는 키워드가 사실 너무 들어오니까 되게 그랬던 것 같고 원래 이제 되게 빡센 약간 애들이 췄던 거 있죠. 태양과 춘 이제 이런 안무가 있었는데
그거를 회사의 아이디어나 뭐 여러 사람들의 의견 들어서 바꿔서 이제 이걸로 해서 이거를 챌린지를 해서 밈성을 해보자 했는데, 역시 챌린지는 하자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게, 결국 저희 팬분 중에 만들어 주신 그 다른 안무 있잖아요, 이렇게 골반 튕기는 그 안무가 챌린지가 돼서 모든 분들이 다 그 챌린지를 하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는 쉽게 안 된다고 만들었지만 전혀 챌린지가 되지 않는 그런, 이제 그래서 이게 참 노린다고 노려지는 게 아니구나 해서. 근데 뭐 어쨌든 많은 분들이 훌리건을 해주셨기 때문에 좋았죠. 네. 훌리건의 비하인드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나중에 정국이나 호비가 그 한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하면, 라이브를 하면 꼭 한번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엘빈초랑 유달리 또 호비랑 많이 붙었던 것 같아요. 그 조합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아무튼 이 노래가 나와서 이제 이 노래가 그 세션 중간에 되게 기준이 됐었던 노래다. 그리고 이제 그 훌리건과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노래가 에일리언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아마 정국이랑 호비방에서 이제 나왔을 거고, 마이크 윌 메이드이라는 모두가 아는 이제 마이크 윌 메이드 하는 그 굉장히 트랙이 되게 독특하죠. 둥둥둥둥둥둥둥. 이거 라인을 어떻게 쓸까 했는데 어떻게 잘 했더라고요. 거기 있는 송라이터 이제 찰스였나? 아마 되게 잘해줬던 것 같고, 이 노래가 아무튼 막 처음에 막 랩을 이렇게 길게 했다가 자르고 그런 과정을 반복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정국이랑 호비랑 되게 고민이 많았었고, 그 원래 에일리언스의 제목은 엔들레스였거든요. 그래서 원래 From the bottom to the top, to the top, to the top, 'cause we endless 이런 거였어요. 근데 엔들레스가 아무래도 좀 공허하게 들렸단 말이죠. 우린 끝이 없다. 약간 좀 너무 추상적이다. 발음 맛인데 끝이 없다. 그래서 에일리언스로 바꿔서, 우리가 한국에서 온 외계인이야 얘들아 안녕? 이렇게 하면 어떨까? 에일리언스, 엔드레스 발음도 거의 비슷하고 기존의 트랙의 말맛을 살릴 수 있으면서 조금 더 우리의 오리지널을 가미할 수 있는 그런 노래라고 생각을 했고, 어쨌든 가사를 보면 그렇죠. 되게 뭐 약간의 촌티가 있어요. 근데 의도한 부분이 있고, 그냥 이런 이 직관적인 어떤 우리가 한국인임을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가사도, 물론 저도 더 시적이고 더 소위 이제 약간 있어 보이게 쓸 수 있는데, 기존의 라인들의 말맛을 살려야 했고, 그냥 이 노래는 그냥 나 우리 외계인인데 어쩌라고, 약간 이렇게 해서 이 노래를 외국 아미 분들이 같이 부르는 이런 되게 뭔가 좀 전이 되는, 역전되는 그런 좀 재밌는 현상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요 가사가 뭐 이게 밈이 되든 조롱이 되든 조금 더 사람들이 더 알아주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이 노래의 가사는 사실 되게 직관적으로 그냥 되게 나와 있어서, 에일리언스는 되게 한국어로 쓰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사실 처음에 영어로 많이 썼다가 멤버들이 발음도 좀 어려워하기도 하고, 이 노래가 한국에 대한 거기도 해서 한영 혼용을 같이 하면서 라인을, 이 말맛을 살리기가 정말 쉽지 않았던,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수정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아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풀리건을 뛰어넘기 위해서 작업했던, 그러니까 풀리건보다 더 뭔가 더 빡세고 좋은 노래를 만들고 싶어서 작업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플룸이라고 아시죠? 옛날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노래인, 갑자기 이름이 기억나네. Never Be the Same인가? 그 되게 덥스텝 이런 좀 붐을 이끌었던, 덥스텝이라고 하면 안 되나? 아무튼 퓨처베이스죠. 퓨처베이스 붐을 이끌었던 장본인인데, 플룸이랑 제이팩 마피아라고 최근에 앨범도 나왔는데, 익스페리멘탈 랩이라는 되게 실험적인 얼터너티브 힙합의 거의 대장이에요. 대장이고, 너무너무 트랙도 너무 좋고, 너무 그 아이디어들이 너무 좋아서 저희도 이번에 레퍼런스로 많이 삼았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작년에 앨범을 하나 같이 냈었는데, 재작년인가? 아무튼 또 디플로가 발이 넓잖아요. 저희 미국 헤드였던. 근데 디플로가 이제 제가
회사에 얘기를 했죠. 전 JPEG 마피아랑 꼭 해보고 싶다, 작업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래서 왔고, 그 와중에서 플룸의 비트를 플룸 정말 비트가 한 몇천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들어볼 수가 없어서 한 200개 들어보다가 이 오토바이 소리로 시작되는 그 드드드드드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하다가 그 툭툭탁 거기 이제 저지로 나올 때 그냥 It's fire 왜냐면 그 송캠프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말이 이제 That's fire. 뭐 그냥 빈말로도 해주는 거예요. 그냥 저희끼리 뭐 하다가 하루 종일 이러고 있으면 지쳐요. 그래서 막 이 노래가 저 노래 같고 이 멜로디가 저 멜로디 같고 하다가 뭐 갑자기 딴 애들이 뭐 하다가 뭐 이러면은 Oh bro that's fire. 그 습관이에요, 습관. 약간 한국 사람들 약간 밥 먹었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밥 한번 먹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that's fire가 이 that's fire라는 칭찬이 남발되는 게 되게 재밌어서 그냥 약간 that's fire로 해보면 어떨까 해서 어쩌고저쩌고 that's fire 저쩌고 is fire 했는데 그냥 다들 그냥 괜찮은 것 같다고 하길래 제가 JPEG 형한테